대형 산불이 났던 홍성 서부면 지역에 대형 골프장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국회에 법안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군 의원들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의정보고회 논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 운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태안군은 다양한 행사를 열고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3년 홍성군에 대형 산불이 났었죠. 진화하는 데만 53시간이 걸리면서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곳에 27월 규모의 대형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2023년 4월 홍성에서 난 산불로 축구장 2,000개 면적 1,700만 제곱미터가 모두 불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화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산 전체가 소나무로 가득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핥히고 간 홍성 서부면 지역, 이곳에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한 민간 사업자가 대형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겁니다. 골프장 조성 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침체했던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기면 좋을 테지 뭘 어떻게요? 그렇잖대. 이런 데도 발전돼야지. 줄곧 산불 피해 지역 개발 의지를 내비쳤던 홍성군도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면에 서부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하고 이런 마음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한다고 이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군의회도 그렇고 그 주민들도 그렇고 이번 산불이 났기 때문에 뭔가 이 서해안 지역에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좀 생각도 있었고, 이미 산불 피해 지역 산주들과 토지 계약까지 마친 상황. 홍성군은 오는 2028년 6월 개장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이제 나머지 이제 각종 교통이라든가 환경, 재해, 영향 평가를 거쳐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내년 2월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8년 6월이면 개장할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남당항과 홍성 스카이타워 등 기존 관광시설을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과 연계해서 하면 여가시설하고 130개 정도의 숙박시설이 공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관광량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일부 환경단체 사이에서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골프장 조성 사업이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관련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홍성군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의정보고회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승규 의원이 의정보고회에서 내란 공범인지를 묻는 시민의 질문에 경찰을 불러 내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 의원에게 홍성군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렇게 막는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승규 의원은 우리 홍성 군민들 앞에 엄중히 사죄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태안군이 태안 방문회해 운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지난 14일 태안군은 가세로 태안군수와 군의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태안 방문회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둔 해양치유센터와 해수욕장, 축제 등을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또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충청광역연합이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영환 초대 연합장이 밝힌 충청광역연합의 비전은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자체적 생산 소비가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 기본이 인구인데 통상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555만 7,593명으로 전국 인구의 10.85%에 불과합니다. 충청권 유소년 인구 비율은 12.66%인데 반해 고령 인구는 18.46%입니다. 유소년과 고령 인구의 전국 평균은 각각 10.67%, 20.03%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현재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장래 생산 연령 인구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고령화 정도를 감안하면 개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은 18.46%인데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젊은 층이 가장 두텁다는 세종이 11.6%고 대전은 18.01%입니다. 충청권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충북과 충남의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21.95%, 22.2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두 곳은 모두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인구 유입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항목은 상수도 검침 비용과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도로 주차장 유지 보수 등 33개 항목입니다. 지원 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천만 원이며 사업비 총액에 따라 10에서 5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미국 LA에서 미국 기업과 재외동포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과 미국 기업 레드포인트 그룹 등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형 시니어타운 조성과 재외동포 외국인 유입에 따른 빌리지 조성 등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청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5,900만 원을 들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과 화성 분회경로당 등 모두 8곳입니다. 올해 무료급식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명 늘어난 260명입니다. 식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해 밥과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까지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과 어선 등의 무면허, 승선원 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또 불량식품 유통 행위와 절도, 선불금 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청양군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와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화장품과 전자제품, 식료품 등입니다. 점검은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성군이 기존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던 병원 동행 서비스를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홍성군은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홍성자활센터 주거편의서비스 사업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찾기 힘든 대상자에게 관리인이 동행해 수납 등 병원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청양군은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경영교육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40명으로 교육 분야는 스마트팜 재배 기술과 농업 경영 유통, 마케팅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교육은 3월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